네, 안녕하세요. 성경학원 강사 이소영입니다. 지금 현재는 2학년, 3학년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르치는 3학년 아이들은 제가 1학년, 2학년, 3학년 수업을 다 했거든요.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을 3년 동안 보면서 겪는 시행착오들 또는 그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서 내년에 제가 예비 고1 아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내신이랑 수능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예비 고1 프로그램을 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고등 내신하고 수능 미리 보기인데 고등 내신과 중등 내신의 차이, 수능이 3학년 가서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 아이들이 많이 고민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학원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규반, 특강반을 순차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텐데 첫 번째로 내신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등 내신 1등급은 어떤 아이들이 받고 어떻게 해야지 받는지, 일단 중등 내신하고 고등 내신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이렇게 시험지를 보시면 중학교 3학년 시험지입니다. 크게 보이니까 한번 보시면 문장이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 예시인데요. 오른쪽 지문 난이도가 상당하다라는 걸 일단 느끼실 수가 있고요. 양의 차이도 많고 난이도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양의 차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여기 아래 보시면 중학교는 교과서 2개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중등 교과서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0과, 그러니까 교과서 20과를 공부해야 되는 정도의 양. 그런데 난이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훨씬 어렵습니다. 영어를 기본기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해야 되고요, 고등 내신은.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갔을 때 실제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이제 고등학교는 그 ABC가 아니죠. 등급이 있죠. 1, 2, 3, 4, 5, 6, 7, 8, 9등급까지 있죠. 지금 이게 가장 최신 자료인데, 여기 지금 1학년 거, 지금 가려지긴 했는데 저쪽이 2학년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자료가 대표적인 학교들을 제가 평균하고 1등급, 2등급을 올려봤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정리를 해놨죠. 1학년은 평균이 59점 정도, 70점에서 47.5가 분포도입니다. 그 다음에 1학년 1등급 평균은 97점. 근데 되게 높죠. 그런데 2등급도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90점. 평균은 50점대이나 등급은 1, 2등급은 지금 90점 후반, 90점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학력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영어를 하는 애들은 여전히 깊이 하지만 중등 과정이 ABC로 가다 보니까 내신만 준비하는 아이들은 기본기가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를 지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고등 내신에 대한 이해인데, 중학교 때는 암기하고 어법 위주로 했다면 영어 기본기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정확성의 기반을 둬야 된다. 마지막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써놨죠.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영어 기반이 조금 다르죠. 현재 상태가. 레벨별 수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그러면 우리 아이는 가면 등급이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거든요.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등급 4%, 2등급은 11%까지, 3등급은 23%까지. 3등급이어도 사실은 되게 잘했죠. 학교에서 20% 정도면 그래도 상위권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현재 대청중학교하고 숙명중학교 학생 수, 그다음에 이건 학교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위에 보시면 A등급이 지금 50%가 넘어가죠. 두 개 학교가. 지금 A등급이 50%가 넘어가는데, 땡땡고 땡땡고라고 아래 써놨는데, 땡땡고 땡땡고가 지금 숫자가 강남 지역의 평균 고등학교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뽑았고요. 4%면 전교 11등, 그 다음에 11%면 31등, 그 다음에 3등급 23%가 65등까지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저희가 맞춰서 비교해봤더니 아래 결론, 지금 현재 A등급이어도 학교에 가서 40% 이상이, A등급의 40% 이상이 4등급 이하일 수도 있다. 결론은 조금 영어를 깊이 있게 예비고 시절에 조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기반이 다르니까 레벨별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저도 지금 고등부 수업을 성경원에서 7년차 하고 있고요. 올해를 제외하고는 팀장도 계속 해오고 있는데, 보면서 중학교가 A등급, B등급 이걸로 바뀌면서 데이터를 비교해보고 저도 스스로 조금 많이 놀랬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조금 많이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신 대비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신이 그래서 어렵다. 고등학교 가니까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뭘 준비를 해야 되냐? 보통 중학교 기준으로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거든요. 암기를 하면 된다.
그다음에 어법을 좀 해야 된다. 고등학교 가면 어법이 더 중요하다더라. 이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실제로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신은 암기만 하면 된다.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되는 학교도 100% 되지는 않고요. 근데 양과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암기조차 힘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그걸로 안 됩니다. 많은 학교들이 암기로 안 되거든요. 제가 예시로 지금 시험지를 잠깐 붙여놨는데 잠깐 보시면 지금 저기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 배운 지문이고요. 아래 1, 2, 3, 4, 5가 아이가 읽고 풀어야 되는 지문이에요. 영어를 이렇게 길게 선지를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술형인데 간단해 보이지만 아래 원문이라고 빨간색 돼 있는 거 보이시죠? positive feelings를 be fond of라는 수거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작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형광색 칠해진 부분이 원문입니다. 그럼 배우지 않은 지문도 붙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기를 항상 점검하고 조금 쌓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암기로 안 되는 학교도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문법 얘기하셨잖아요. 문법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시험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위에 있는 시를 읽고 아래 내용을 맞춰서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정답인데 지금 앞에 동사들이 아이들이 이제 흔히 배우는 어법, 지각 동사예요. 제가 일부러 쉬운 거를 조금 실어놨거든요. 실제로는 더 어려운 장문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지각 동사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문법 개념을 어법 문제를 푸는 거 이외에 서술형까지 확장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어법 문제인데요. 자, 어법 문제를 보시면 일단 좀 압도적이죠. 개수를 이제 모두 고르는 건데 다 지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끝에 문제는 밑줄이 가 있지만 밑줄이 저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으나 있으나 똑같죠. 자, 다 개수 고르는 문제인데 지문 안에서의 활용입니다. 문맥 안에서의 활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문법 위주로 하면 된다. 문법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문법을 문맥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즉 독해학습 반드시 병행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까지 적용 확장하는 연습, 응용 연습까지 연결이 돼야지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내신에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등학교 이제 내신을 어떻게 준비를 하나, 내신이 어땠나,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를 하나까지 왔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수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수능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고3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관해서 그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은 그 부분을 보완해서 가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34번인데 이거 작년 수능 문제거든요. 작년 수능의 킬러 문항입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영어로도 첫 번째 문장이 뭐 어마어마하고요. 길이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내용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한글로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한글 해석지도 아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내용이거든요. 한글로 봐도 모르겠다. 이 얘기는 부모님들도 들어보셨을 거고 저도 실제로 되게 많이 듣는 내용이고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서두를 통해서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수능이라는 이 시험의 지문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문의 특징이 사실은 알고 보면 핵심은 되게 단순하지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어휘해야겠죠. 이거는 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문장이 좀 길죠. 구문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읽기의 두 번째 과정인데 논리 독해. 논리적으로 핵심이 뭔지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가원 코드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소설책 읽는 거 아니고요. 감으로 푸는 시험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 있어야지 수능 시험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죠.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학교 때는 고3 수능도 잘 풀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와서 모의고사 성적이 의외로 안 나온다. 이상하다. 질문 많이 하시고요. 수능은 절대평가 90점만 맞으면 되니까 뭐 중학교 때 잠시 또는 고등학교 때도 애가 1등급만 나오면 잠시 쉰다고 합니다. 쉬고 하면 되겠지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준비해야 되는 게 많고요. 그런데 지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영어라고 돼 있는데 고등학생들 스케줄 보면 되게 빡빡하고요. 이과생들 2과목까지 들어가면 정말 이거를 스케줄을 어디를 껴들어야 되나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스케줄이 밀리는데 영어는 되게 단순한 과목입니다. 조금만 안 해도 금방 원상복귀 되거든요. 부모님들 외국어를 배웠을 때 기억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 뭐 중국어를 배웠는데 3개월 했다 3개월 쉬었더니 더 모르게 됨.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고등학생들 일주일 스케줄에서 많이 밀리는데 저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꾸준함.
저희 아이들도 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거든요. 선생님 영어는 좀 괜찮은 것 같다. 다른 걸 하겠다. 그냥 꾸준히 시켜주시면 됩니다. 수능. 그다음 두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이 때 1등급이니까 괜찮다. 그 다음에 관리받지 않은 수업은 조언이라든지 기본적인 단어 관리, 어휘 관리를 받지 않는 수업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피드백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자, 이게 사고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너는 구문이 약하다. 어휘가 기본이 비어있구나. 반드시 조언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어 관리 받아야 됩니다. 누가 단어를 잘 외웠니 안 외웠니 언제 외울 거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언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1학년 때 1등급이면 3학년 때까지 1등급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어렴풋이 알고 계신데 어느 정도 난이도가 차이가 있는지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1학년하고 3학년하고 자 A 고등학교라고 돼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는 60% 정도가 1등급. 이 A 고등학교는 정시를 잘 가는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3 때도 50%예요. 괜찮죠? 1등급. 근데 이 고3 때 50%가 3월 모의고사고요. 6월 모의고사 되면 반토막 납니다. 25%. 자, 요거를 보시면 근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도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2학년부터 보여드렸는데 지금 현재 1등급이어도 수준이 계속 올라간다. 아이가 영어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모의고사의 진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현재 고3들이 봤던 6월하고 9월 평가원인데 5.5%, 4.9%, 1등급 퍼센트입니다. 1등급이 5.5%, 4.9%면 아까 보셨다시피 내신 1등급이랑 거의 비슷하죠. 우리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받아야 수능 1등급도 나온다.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쉽고 만만치는 않습니다. 나중에 최종 봐야 되는 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 나가는 수업이 수능도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관리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과. 잘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의 특징에 대해서는 고3도 아직도 1대1로 계속 그 피드백을 주고받거든요. 너는 뭐 해야 된다. 뭐가 잘못됐다. 계속 오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외국에 살다 와서 영어는 걱정을 안 했는데 수능도 내신도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살다 온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일 거예요. 토플이 120점 만점에 117점인데 올해 수능 6월 평가원은 등급이 몇 등급인지 이 실제 제가 가르친 학생 케이스거든요. 저거는 토플이란 시험이 상징하는 바는 아실 거예요. 영어를 상당히 잘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인데 스피킹, 라이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난이도 자체는. 물론 수능하고 푸는 방법은 다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는 감이 좋은 학생들. 우리 아이가 영어를 살다 와서 꽤 잘하고 그 다음에 토플을 봐도 저 정도 나올 정도인데 6평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등급. 되게 신기하죠? 이상하죠? 수능을 준비하려면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한 읽기, 논리 독해, 평가원 코드라고 돼 있는데 읽기의 모드가 다릅니다. 읽기의 모드가 전혀 다르거든요. 감 좋은 아이들이 나중에 많이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읽었는데 다 읽은 것 같은데 이해를 한 것 같은데 답이 틀림. 읽기의 모드랑 그 다음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는 논리 독해 또는 평가원 코드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능에 맞는 독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잡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꾸준히 시키셔야 되고요. 계속 조언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맞는 독해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수능하고 내신을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학생을 한번 만나면 제가 지금 올해 고3을 하는데 아이를 3년을 봤거든요. 3년 동안 그 아이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애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한 번 만나면 무조건 장기적으로 봅니다. 영어 기반이 조금 약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채워갈지,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라면 어떤 부족한 점을 메꿔줄지에 대해서 항상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커리큘럼, 그 다음에 강사가 학생을 장기적으로 보고 가르치겠다라는 고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 학원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수능하고 내신 보셨으니까 조금 어렵다. 자,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야겠구나. 보셨으니까 이제 정규반 커리큘럼을 조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반 커리큘럼이 그러면 어떻게 짜여졌는지 좀 보시면 되는데, 보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궁금해 하셔서 아까 현재 제가 수능을 가르쳤던 학부모님들의 질문이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중3 어머님들이 커리큘럼 들어가기 전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라 그래서 1번은 아까 대답이 됐을 것 같아요. 100점이어도 사실은 우리 학교에 A등급이 40%이기 때문에 잘 모른다. 그 다음에 2번 1등급이었다. 어법이 약한 것 같다. 자, 어법이 약한 학생도 있죠. 그 다음에 3번 성향상 문법은 좋아하는데 독해가 약한 것 같다. 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맞는 수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아이에게 맞는 수업. 그러면 만약에 2번, 3번에 해당되신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이 뒤에 있는지 커리큘럼상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법을 조금 강화된 수업, 그 다음에 독해가 강화된 수업, 또는 두 개의 균형이 맞는 수업이 있는지, 그 다음에 4번 암기를 싫어한다. 많죠. 남학생들 특히 많죠. 암기가 싫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에 좀 살다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학습관이거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보고 아이를 고려할 때 예비고일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습하는 습관을 어떻게 잡아줄 건지, 자,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동기를 부여서 시켜나갈 건지 많이 고민을 할 거고요. 외국에서 좀 살다 왔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학습을 시켜야 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습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장점, 단점은 반드시 진단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뭐 레벨 테스트 이런 걸 통해서 진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수업을 찾아서 듣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 커리큘럼이 이어지니까 자, 우리 아이에게 생각을 하시고요. 맞는 수업이 있는지, 커리큘럼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경학원에서 7년차째 근무 중인 이인환 강사입니다. 현재 고2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름방학부터 제가 중3 수업의 일부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거든요. 정말 수업 시간에 눈이 초롱초롱한 학생들도 있었고 아직은 좀 학습 역량이 부족했던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예비고1 수업을 조금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도 많은 요즘입니다. 최근 1, 2년간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위권이 90점대라면 중위권은 70점대 이상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상위권이 90점대라면 중위권이 50점대, 60점대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나 수준 차이가 나는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놓고 수업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상위권 학생들은 좀 더 심한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좀 더 기본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 쌓아나가야 할 텐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레벨별 수업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강사가 힘들기 때문이죠. 레벨이 통합되어 있으면 한 번만 수업 준비를 해도 되는 것을 레벨을 4개로 나누면 4가지 서로 다른 수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경학원은요, 학생들의 실력이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스템과 열정적인 강사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레벨 수업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현실적인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방대한 학습량과 영어 학습 시간의 절대적인 부족 때문이죠. 고등학교는요,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가 중학교에 비해서 엄청납니다. 거의 모든 과목들이 중학교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과목의 시험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막상 영어 학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성경학원은요, 학생들의 성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효율적인 수업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학습 관리인데요. 학습 습관이 안 잡혀있는 학생들을 습관 잡아주고 그리고 학습 로드맵을 잡아서 전체적인 성적을 향상시켜주는 게 저희 성경학원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온 학생들은요, 실전 경험이 부족해요. 저희는 2월 중순부터 학교별 내신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쌓아나가면서 등급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중간고사를 치른 학생이 보낸 문자인데요. 전에 다른 학원에서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성경학원에 오고 나서 중간고사를 만점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랑삼아 한번 넣었고요. 최고의 경력을 갖춘 강사진과 2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성경학원의 R&D에서 만든 교재와 자료를 통해서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성경학원인데요. 수년간 탁월한 입시 결과와
대치동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고3 수강생 인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1과 고2에서 많은 학생들이 선경학원에서 내신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데요. 경기여고와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요, 학년당 100명 이상의 수강생이 있습니다. 또한 고3까지 내신 대비를 해주는 학원들이 거의 없는 거 아시죠? 저희 선경학원은요, 고3까지 안정적인 내신 관리를 통해서 수시를 지원한 학생들이 최고의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한 고2 학생 등랑 지금 300명에 이르는 수능 개독반은 정시 희망의 학생들이 꾸준한 성적 향상을 통해서 고3에 가서도 안정적인 정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단계별 수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중요한 스텝 3 단계, 즉 본격적인 예비고일 프로그램이 11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학교별 수업이 시작되는 스텝 5가 시작되기 전까지 스텝 3와 스텝 4에서 100일 동안 1등급 DNA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바로 11월 8일은 8주 동안 고등개념 다지기 기간입니다. 정규반은 레벨별로 고등 독해와 문법 수업이 진행됩니다. 학생들이 다소 덜 바쁜 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실력을 쌓아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독해는 잘하는데 문법이 너무 약하거나 반면에 문법은 잘하는데 독해가 약한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요, 영역별 집중 특강을 추천합니다. 부족한 영역에 집중해서 공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실력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반입니다. 조금 더 일찍 지망학교의 내신 유형에 맞는 수업을 듣고 싶은 학생은 원포인트 특강을 추가로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1월 8일부터 시작해서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반이고요. 정규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정규반 프로그램은 독해와 문법의 팀 티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독해는 대치동 주요 학교의 내신에 포함되는 테드 등의 장문 독해와 핵심 유형별 수능 필수 독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법은 고등어법의 기본적인 구하절 개념을 비롯한 고등어법 전체를 다루는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능과 내신을 연계하여 전 영역을 다루는 것이 정규반의 목표인 거죠. 출발점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 목표는 하나잖아요. 우리 학생이, 우리 아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경학원이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스텝 4단계입니다. 스텝 4단계는 1월 3일부터 개강하는 6주 집중 고등개념 실전력 완성반입니다. 학교별 수업이 진행되기 전에 실전 연습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고요. 학교 배정이 나오고 나서 2월 중순이 되면 스텝 5 단계로 학교별 내신 실전 연습 수업이 개설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3월과 그 이후의 계획까지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는 선경학원입니다. 학생들이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가르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화학원 예비고1 정규 레벨별 수업 소개를 맡은 이지희 강사입니다. 예비고1 레벨은 상위반부터 SS반, SA1, SA2, 수능 개념반까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존 중3의 레벨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레벨별로 수업 특징과 수업 내용이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레벨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한 레벨 파악 후에 본인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벨별로 간단하게 레벨별 특징, 그리고 레벨별 수업 내용, 그리고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위 SS반입니다. 수능과 내신에서 안정적인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이고요. 이 레벨에서는 기본기와 학습 습관, 그리고 개인의 학습 의지가 높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서 1등급을 받는 학생들도 많고 1등급 가능성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상위반이지만 지금까지 이과 중심의 공부를 해왔거나 혹은 유학생활을 오래 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독해와 문법에서 영역 불균형이 있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본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기만을 믿고서 감에 의존해서 문법과 독해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학생별로 독해 문법 둘 중에 어느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지를 학생별로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채우면서 불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수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옆쪽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독해, 문법, 듣기, 어휘 다 성경어학원 R&D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사용할 예정이고요.
독해에서는 크게 고등 내신 대비를 위한 시사작문 독해, 그리고 고등 내신 주요 유형인 요약서술형, 영영일치 등과 같은 심한 기출문제 및 제작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내신 연습을 시킬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고3 수준의 지문을 가지고 주요 유형별로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닌 답의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통해서 더 이상 감에 의존해서만 문제를 풀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 저희가 매시간 정확한 난문 해석과 그리고 수능 독해 단어 암기까지 함께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문법을 보시면 수능 심화 어법 개념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감으로만 더 이상 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도를 좀 높이려면 오히려 개념을 조금 더 확립을 시켜야 합니다. 오히려 상위반 아이들일수록 개념보다는 심화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매시간 누적해서 암기하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당연히 고등 내신과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풀면서 실전 문제 풀이 능력 또한 함께 기를 예정입니다. 특히 서술형은 아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내신에서 빈출되는 패턴을 매 시간 연습을 시킴으로써 내신 서술형 또한 지금부터 함께 준비를 시킬 예정입니다. 어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원 자체 교재를 사용할 예정인데 수능과 내신 필수 어휘 1000개 정도를 동반어, 파생어, 예문까지 함께 매 시간 암기를 할 예정이고요. 듣기는 저희가 지금까지 토플, 탭스, 수능 듣기 위주로 수업을 했는데 조금 더 실전 연습을 위해서 영영일치라던가 서술형을 포함한 내신 듣기 유형으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SS반 시간표입니다. 요일과 시간 그리고 학생의 성향에 맞도록 선택하실 수 있게 시간표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SA1 레벨입니다. 수능과 내신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완성되진 않았지만 기본기가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집요함 그리고 꾸준함을 연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저희가 잘 지도를 해주면 충분히 고등 최상위권으로 동의하기 가능한 그런 레벨입니다. 이 레벨에서도 SS반과 동일하게 영역 불균형 그리고 감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별 관리를 통해서 차근차근 채워갈 예정입니다. 수업 내용은 SS반과 비슷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다만 지문의 난이도 그리고 문법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SA1 시간표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SA2 레벨입니다. 이 레벨은 성적 상승의 잠재력이 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강사들의 올바른 학습 방향 설정, 그리고 학생들의 성실함까지 합쳐진다면 레벨 상승의 기회가 분명히 많고, 그리고 실제로 처음 SA2를 배정받은 아이들이 차근차근 SS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처음 어느 레벨에서 시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레벨을 올라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레벨 학생들은 기본기를 계속 받음과 동시에 이제 기본만 채워서는 안 되고 사실은 심화된 실전 문제까지 함께 연습함으로써 실전 능력도 같이 갖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업 내용 보시겠습니다. 독해에서 고등 내신 주요 유형인 영영일치, 요약서술형을 통해서 고등 내신 유형을 미리 보는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고1, 2 수준의 지문을 통해서 모의고사 연습 또한 동시에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 레벨에서는 이제 독해를 할 때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 풀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문장과 어휘에 집중한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독해력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레벨입니다. 문법을 보시면 문법은 개념과 기본 문제의 반복을 통해서 고등어법 개념을 저희가 다지게 할 거고 그리고 자체 교재 안에 있는 실제 고등 기출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전 문제 연습까지 또한 매 시간 시킬 예정입니다. 어휘에서는 수능 그리고 내신 필수 어휘를 단순히 암기가 아닌 어휘의 이해력을 높이면서 동반어, 파생어, 예문까지 함께 암기를 시킬 예정이고요. 듣기는 저희가 모의고사 만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시간 수능 듣기를 꾸준하게 연습시킬 예정입니다. 네, SA2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능 개념 레벨입니다. 이 레벨은 성적 상승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할 레벨이고요. 적절한 자극과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올바른 학습 방향을 설정해주면서 성실함과 꾸준함을 기르며 레벨 상승의 기회를 마련해줄 예정입니다. 이 레벨은 기본적으로 영어 학습의 시간이 적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에 좀 더 흥미를 갖고 영어 공부의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면서 차분히 기본기를 함께 쌓을 예정입니다. 수업의 내용은 SA2반과 비슷하고요. 다만 난이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능 개념반 시간표까지 확인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레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예비고일 문법 특강을 담당하게 된 성경학원 윤수인 강사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에 앞서 고등 진학 전에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중학교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 때는 문법과 독해가 다소 뚜렷하게 영역이 구분이 되었다면 고등학교 때는 문법이 독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독해가 문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 진학 전에 본인의 상태를 파악해서 본인에게 꼭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현 위치를 파악해서 수업 목표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스텝을 4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의 개념이 흔들리는 단계입니다. 개별적인 개념 자체가 약한 편이어서 꼼꼼하게 개념 정리가 필요한 단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별적인 개념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으나 개별적인 개념들을 통합적으로 머릿속에 연결시키는 훈련이 아직 부족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통합적으로 개념을 완성하고 적용하는 연습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개념 정리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왔다. 따라서 이제 적용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고등 내신과 수능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패턴들을 뽑아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단계는 개념도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왔고 또 그 개별 개념들을 통합하는 능력까지 갖추었고 기본적인 패턴들에 대한 연습이 되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서 1등급을 가를 만한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고등 내신과 수능에서 고난도 접근으로 나올 만한 문항들이 추려서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었을 때 저희 성경학원에서 기본반과 심화반을 각각 고등어법 패턴 기본반 그리고 1%의 어법반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고등어법 패턴 기본반의 대상 같은 경우는 고등 진학 전 확실한 문법 총정리를 원하는 학생이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스텝 1과 2에 있는 학생의 경우처럼 개념에 대한 정리가 아직은 조금 미흡하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따라서 문법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이 이 고등어법 패턴 기본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고등학교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어법의 기반을 잡고자 하는 강의입니다. 이에 반해 1%의 어법반 같은 경우는 고등 내신 1등급을 선점하고 싶은 학생이라고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개념에 대한 확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적용 문제를 풀겠다. 또 고등학교 내신과 수능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패턴들을 기본 패턴과 심화 패턴으로 나누어서 훈련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수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법 패턴 기본반의 경우에는 고등 문어법 핵심 내용을 집중적으로 총정리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반이기는 해도 개념 정리와 함께 고등학교 때 어떤 유형들을 다루게 될지 미리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 및 강남 내신 핵심 패턴을 기본 유형으로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어법 서술형 및 서술형 영작 연습과 고등 핵심 어휘 암기 또한 필수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상반인 1% 어법반 같은 경우에는 고등 내신 빈출 어법을 총정리하게 되고 학교별 핵심 기출을 미리 보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난도 유형의 실전풀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기르고 최상위 등급을 가를 수 있는 그러한 문항들 또한 연습하게 될 예정입니다. 시간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등어법 패턴 기본반의 경우는 이서준 강사와 저 윤수인 강사가 화 토요일에 배정을 해두었고 또 김영태 강사와 권민경 강사가 월 금에 7시 반에서 10시 타임으로 배정해 두었습니다. 상반인 1%의 어법반 같은 경우는 저 윤수인 강사와 이지 강사가 토요일 2시에서 6시까지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 또 유호준 강사와 이지 강사가 수요일 4시 50분 타임에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문법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으로는 문법만큼이나 또 중요한 독해 특강 관련해서 유호준 강사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독해 집중 특강 발표를 맡게 된 성경학원 유호준 강사입니다. 문법 특강과 마찬가지로 독해 특강에서도 학생들 본인의 현 위치와 수준 그리고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고 본인에게 알맞는 말을 선택해야 할 텐데요. 저희 독해 특강에서는 기본과 심화 두 개의 레벨에 속하는 학생들의 성향을 분석해봤습니다. 기본 레벨의 친구들의 특징 여기 위에 있는데요. 이 레벨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는 어법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 정도는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다고 보긴 힘든 중등 교과서 수준의 독해는 그럭저럭 해내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중학교 독해에 비해 몇 배나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독해를 접하고 나서 이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직면합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수준 기본 독해에 필요한 어법 실력을 갖추지 않고 있고 중급이나 혹은 고급 어휘가 숙지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수준의 독해는 무난하게 해낼 수 있게끔 도움을 줬던 대략적인 문어법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고등문법, 고등구문 분석, 나아가서 전체 독해에 큰 의미가 없이 이제 머릿속에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는 것을 또 인지하게 됩니다. 이 점은 난문 해석을 어렵게 해서 고난이도 유형에 대한 공포감을 유발하는데요. 기본 레벨의 학생들의 경우 이제 지문을 읽다가 어려운 문장을 마주하게 되면은 지문 전체의 주제나 방향성을 읽고 헤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레벨 학생들은 아직까지 고등 내신이나 혹은 수능 독해 유형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도 합니다. 각각의 유형의 접근법과 풀이법이 다른데 가장 기초적인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화 레벨에 속한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의 경우 이제 구문 분석 실력은 상당합니다. 주제와 지문의 대략적인 방향성도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정답을 찾긴 찾았는데 이제 배경 지식 등을 바탕으로 이제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풀었다는 그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고요. 또한 이제 아직 각 유형별 접근법이 체화되지 않아서 제한된 시간 내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답을 찾는 논리적 독해력이 부족합니다. 위 두 레벨의 학생들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고 각각의 수업의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로 고등독해 패턴 기본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기본 레벨의 친구들입니다. 레벨 테스트에서 SA2 그리고 수능 개념 레벨의 학생들에게 고등독해 패턴 기본반을 추천합니다. 자, 이 반의 경우 까다로운 어법 사항 및 고교 독해 빈출 어휘에 학생들이 최대한 자주 노출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위에서 말씀드렸던 기본 레벨 학생들이 공포를 느끼는 어려운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을 통해 독해력 상승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능과 고등 내신 주요 유형인 대입학, 내용일치, 간접쓰기, 요약문 등 고교 내신과 수능의 각 독해 유형과 미리 친해지는 수업을 지향합니다. 고등 독해 패턴 기본반은 저기 표에 보시다시피 이서준 배지은 강사의 수목반과 김영태 배지은 강사의 월금반 2개 반이 11월 8일 개강하여 스케줄에 맞춰서 요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의 독해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선 심화 레벨의 문제점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과 선경학원 레벨 SS 혹은 SA1 레벨을 받은 친구들에게 권합니다. 독해의 각 유형의 접근법에 대한 강사의 명료한 강의와 반복되는 실전을 통해 독해력의 정교화를 목표로 하는 반이 이 반이고요. 모든 지문을 다 헤집는 독해가 아니라 정답을 찾는 논리적이고 확신 있는 독해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중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를 제한된 시간 동안에 풀어보면서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훈련도 함께합니다. 고등독해 패턴 기본강과 마찬가지로 11월 8일에 개강하며 저 유호준 강사와 배지은 강사가 함께하는 월금반, 역시 유호준 강사와 권민경 강사가 함께하는 화목반, 그리고 권민경, 이지 강사의 토요일 1회 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교 진학 전에 자신의 현 위치에 알맞는 레벨 수업을 통해 가지고 독해 실력 향상의 기회를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